이거야, 이거. 이거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죠? 자, 얘는 내향적인 사람들이랑 외향적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 내용들 정리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거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유니크합니다. 그죠? 고유하죠? 어휘적인 거 봐두시고, 그러니까 그러나 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그 뒤에는 고유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뭐를 하고 있었냐면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대요. 사람들의 성격이라는 것들을요, 사람들의 성향들을 범주화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격이 되게 유니크하면 우리가 범주로 나눌 수가 없어. 그런데 얘네들은 범주로 나누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는 내용상의 차이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have라는 동사를 썼던 이유가 문장의 주어가 attempt라는 복수형이기 때문이죠. 얘가 주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have를 선택을 했던 거거든. 그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모드는 고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유한 사람이야. 그런데 얘가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성격을 범주로 나눠보겠대. 그래서 여기에 그러나라는 접속 부사를 쓰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가장 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오브를 쓰고 우리가 어떤 표현? 지금 보다시피 최상급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뒤에 반드시 복수 형태의 명사를 쓰셔야 해요. 왜냐면 이렇게 셀 수 있어야지만 앞에 지금 보다시피 하나라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반드시 복수 형태의 명사를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문장의 주어는 원이 되기 때문에 동사는 divide에 s를 붙여야 하는 상황인 거지. 그지? 그리고 divide라는 단어는요, A를 B로 쪼개다 라는 뜻이고, 그래서 전치사 into와 같이 다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전치사와 같이 다니고 있는 동사는 같은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거 공부할 때도 편하죠. 그래서 A를 B로 나누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사람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게 된대요. 그래서 범주화를 시켰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 어떻게요? 이거를 두 가지로 구별을 하겠대. 그죠? 가장 흔한 방법으로요. 흔한 방법으로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그 두 가지의 종류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두 가지의 종류에 대한 설명을 쉼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인 거지.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내용이 흘러가는 게 좀 눈에 잡히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구별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this division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앞에 나누어졌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야 되고 이 divide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this라는 표현과 그거의 명사형인 division을 쓸 수가 있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다는 것에 따르면 그럼 어떻게 나누게 된 거냐면 이 introvert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요, 이끌려지는데 이 말에 그대로 남아있듯이 안쪽으로 가져가지는 사람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내부 세상에 끌려지게 되죠. 내부 세상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부 세상이라는 건 바로 생각이라던가 느낌 같은 거. 그게 내부적인 세상이죠. 그럼 내향적인 사람들, 외향적인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었을 때 이 사람들의 성질을 보게 되면은 얘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첫 번째, 내부 세상에 끌린대요. 그거에 해당이 되는 것이 어떤 거였어? 생각과 내부 세상이 생각과 느낌 같은 거였지. 반대로, 그래서 while이라는 접속사가 반대로를 나타내게 되죠. 반대로 얘는 x라는 단어가 있죠.
X는 out의 뜻이 있기 때문에 외향이라는 거거든. 외향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 당연히 외부 세상에 이끌려지게 됩니다. 둘은 똑같은 형태로 쓰여졌어요. 외부 세상은 어떤 세상인데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외부 세상은 사람이라던가 활동 같은 것을 이야기한대. 자, 얘 같은 경우는 외부 세상에 이끌려지게 되고 외부 세상에 대한 얘는 사람이라던가 활동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한대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되게 쉬워지죠. 머릿속에 도식이 남잖아요. 그지? 자, 내면적인 사람들, 내성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의 배터리를 재충전을 하게 되는데, 내성적인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되게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by를 쓰게 되고 ing 형태를 쓰게 되면은 방법에 대한 표현이 되죠. 방법. 이러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은 자기의 배터리를 충전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자신들이 힘든 상황을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은 혼자 시간을 보내야 돼. 혼자 시간을 보내야지 자신을 충전을 시킬 수 있죠. 당연히 이 중간에 땡땡이가 말하고 있는 거는 얘가 말하는 while과 같은 거겠지. 반대로 외향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충전을 필요로 하는데 얘 같은 경우 데이가 가리키고 있는 게 외향적인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이요. 충분히 사회화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 자, enough라는 친구가 부사라는 친구로 쓰여지게 되면은 뒤에서 수식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enough가 socialize 뒤에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충분히 사회화되어지지 못했을 때 얘네들은 충전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사교적인 활동이 없게 되면 그쵸? 사교 활동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사교 활동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으면은 충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통해서 얘네들은 충전을 하게 됩니다. 충전의 방법에 차이가 있지. 두 번째는 충전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나쁘지 않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외향적인 사람들은요, 무엇을 잘하냐면 과제를 수행을 잘한대요. 어떤 것 속에서도 압박 속에서도 수행을 잘해.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전치사 뒤에 동명사로 performing tasks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cope with가 대처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1번과 2번 이렇게 두 가지가 얘한테 걸리는 거야. at이라는 전치사에. 얘는 요것도 잘하고 요것도 잘해.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압박 속에서도 과제에 대한 수행을 잘해요. 압박이 있어도 과제 수행을 잘하고요. 그죠? 그리고 어때? 한 번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멀티태스킹으로 적죠. 멀티태스킹이 가능해.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이게 외향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죠. 자, 그러니까 둘은 반대니까 on the other hand로 이어지게 되겠죠. 반대로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내향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가지 과제에만 집중을 합니다. 얘랑은 달라야 되잖아요. 둘의 내용이 상반되어지는 거. 얘는 한 번에 하나에만 집착해야 돼. 한 가지 과제. 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걔는 집중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하는 게 아니라 집중력이 뛰어나. 이게 업무에 대한 성향이겠죠. 이건 보통 업무에 대한 방법이겠어. 되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외향적인 사람들은요, 과제를 빠르게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두라는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우리는 부사를 쓰게 됩니다. 그죠? 빠르게 처리를 해요. 얘는 과제 처리가 빠릅니다. 주어진 일을 처리를 빨리 하죠. 당연히 내향적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천천히 해야 되고 되게 심오하게 업무 처리를 해야 해. 그래서 이런 단어들인 것들도 알아두셔야 돼요.
천천하고 되게 집약적으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과제를 천천히 더하기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게 보여져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내용을 좀 구별을 해보는 거죠. 그죠? 좀 더 보게 되면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요,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이라는 걸 한대요. 당연히 얘네들은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이라는 걸 하는 거니까 내향적인 애들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우리가 누가 들어갈 수 있을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때 대인은 당연히 앞에 나오는 게 누구여야 돼? 내향적인 사람이어야 된다고. 근데 얘 앞에 이 문장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이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은 외향적인 애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내용이 없으면 얘를 쓸 수가 없다고. 그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삽입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생각을 해줘야 돼. 내향적인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을 하겠지. 뭐라고 생각을 해? 걔네가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합니다. 그죠? 얘네들은 그죠? 얘 네 번째였고 다섯 번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before라는 단어 쓰고 있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덜 쉽지 않게 포기를 하죠. 포기를 잘 안 해. 그리고 정확하게 업무 처리를 합니다. 이런 거 다 보실 수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포기도 잘 안 하고 그리고 또 정확하게 일을 해요. 이런 게 해당이 되죠. 그리고요, 이 모든 정보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라는 PP형의 분사로 문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얘네 문장 전체에 대한 분사 구문이야. 문장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이런 거 전반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너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들은요, 잘 어울릴 수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걸 다 생각해 보면, 왜냐면 성향이 너무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잘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했을 때에는 잘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야. 이런 걸 기반으로 생각을 했더니 잘 안 어울리네? 이런 생각을 한대요. 이거는 일반적인 통념이죠. 사람들의 생각.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면 내용이 중요해지겠지? 그러나 걔네들은요, 실질적으로 같이 일을 잘합니다. 이게 이 글의 주제고 여기서부터가 이 문단에 관련되어진 내용이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죠? 걔네들은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둘 다를 가리켜요. 세모와 동그라미, 얘네 둘을 합쳐서 대의로 받고 있는 거야. 걔네들은 같이 일 잘해요.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 잘해. because는 접속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because of라는 친구랑은 같이 써줄 수는 없어. 그지? 이 친구는요,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이제 because라는 친구는 접속사죠. 그래서 뒤에 문장이 나와야 돼요. 문장. 그런데 because of라는 친구는 얘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뒤에 어떤 형태가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게 since나 as가 있는 거예요. 그죠? because of 대신 쓸 수 있는 게 due to라는 전치사가 또 있는 거고, 얘네들까지 다 머릿속에 있었어야 돼. 그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죠. 그들의 성격이라는 것들이 뭐 한다고요? 이 단어 외우셔야 되죠. 보완을 해줄 수 있습니다. complement. 여기에 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가 보여지는데 이게 compliment라고 해서 i가 들어가게 되면 칭찬의 뜻이 되거든요. 뜻이 달라져. 그래서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이한테는 뭐가 필요해? 칭찬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얘는 칭찬이란 뜻이 됩니다. 이는 칭찬이 아닌 거고 보완하다의 뜻이 있고요. 서로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어울린대요. 그래서 여기서 뒤집죠. 이 필자의 주장이야. 필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둘은 잘 어울린대요.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같이 잘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걔네들은요, 어때요? 엄청난 일을 성취하기도 하죠. 이제 우리는 그거에 대한 사례들을 볼 것이고 엄청난 것들을 성취를 할 건데 언제 성취를 할 거냐면 중요한 단어가 걔네가 협동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다의 또 다른 표현으로 협동이란 단어를 썼던 거예요. 그죠? 얘네 잘 어울려. 다시 말해서 협동이라는 거를 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훌륭한 업적, 협동을 하면은 훌륭한 업적을 성취할 수 있대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무엇을 보겠다고요? 일부 사례들을 보겠다는 거고 당연히 우리는 뭐에 대한 사례들을 볼 거야? 여기서부터 이 however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문장. 어디 가죠? 여기까지 문장. 다시 말해 여기까지군요. 여기까지 문장. 그러니까 얘네들이 협동을 해가지고 엄청난 업적을 성취하는 그런 거에 대한 유명한 사례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죠? 이제부터 이거에 대한 글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예를 보여주겠노라. 그러니까 이게 주제죠. 마지막에 있는 두 문단은 두 문단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외우실 수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되시겠나요? 자, 넘어가서 그거에 대한 사례 1번으로 갑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정리하는 것과 너희들이 정리하는 건 달라. 나니까 정리할 수 있어. 그지? 너네가 정리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니네가 풀어놓은 문제 보면 알 거 아니야. 얼마나 답을 잘하고 있는지. 필기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필기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들어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니네들 수능 다 만점 받아야 되잖아. 그지? 자, 보게 되면은 얘네 정확한 과거의 시점을 나타내죠. 게다가 이 데이가 가장 낮은 단위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전치사 on을 앞으로 쓴 거거든요. 여기 몽고메리 지역에서 여기까지가 시대적인 배경,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블랙 워먼이고 그 사람은 로사 파기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이었어. 얘는 PP형의 분사죠. 그러니까 문장의 주어가 흑인인 여성이었고요. 그 사람이 get on the bus, get on이 타다란 뜻입니다. 맞죠? 얘 반대말이 당연히 get off겠죠. 버스에서 내리다일 거고요. 버스를 탔습니다. 그죠? 그때 당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당시라는 것은 어떤 당시야? 이 시점이었던 이 당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얘가 버스를 탔던 그 시간을 이야기를 했던 거겠죠. 요때에 몽고메리라는 곳에서는요. 버스가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아까 나누다라는 동사를 지금 버스라는 친구가 주어로 가면서 수동태로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시대적 배경은 1955년 12월 1일에 대한 것이고 이때 당시에 버스, 등장인물을 써야 되죠. 등장인물은 로사입니다. 로사라는 흑인 흑인 여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버스를 타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 버스라는 게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두 개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는 원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the other라고 쓸 수 있는 거죠. 한 곳은 흑인을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한 곳은 백인을 위한 겁니다.
흑인 지역이 따로 있고 백인 구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도 이거 또 이렇게 얘기했지만 블랙 피플을 우리가 더 블랙이라고도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녀가 자리라는 것을 차지합니다. 당연히 흑인이니까, 흑인 여자니까 흑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첫 번째 동사 took. 그리고 나서는 조용하게 쳐다봅니다. 얘가 동사를 꾸며주니까 부사로 써야 되겠죠? 조용하게 쳐다봅니다. 그죠? 뭐 하는 것을 쳐다보게 되냐면 더 많은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것을, 이제 뭐 하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얘는 주어가 백인의 지역에 있었던 모든 좌석들이, 그래서 동사가 were taken이라는 수동태로 쓰고 있죠. 모든 좌석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면 모든 백인의 자리가 occupied 된 거야. 다 채워졌죠. 다 채워졌어요. 가득 찼어. 그랬을 때 운전자가 로사한테 명령을 내리죠. 자리 비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오더라는 동사 때문에 우리가 목적 보어 자리에 지금처럼 to 부정사의 형태를 적게 됐고요. 얘는 문장의 주어가 운전자고 얘가 로사이기 때문에 주어와 목적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녀라고 적어주는 거죠. 그죠? 누구한테 자리를 주는 거냐면 그녀의 자리를, 로사의 자리를 백인 승객에게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얘는 이렇게도 바꾸실 수 있죠. Give a white passenger her seat. 이렇게도 바꾸실 수 있어요. 자리 비켜. 자리를 누구한테 주라고? 백인 여자한테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의 성향은 되게 수줍음도 많고 되게 어쨌든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로사의 성격상 이 사람의 성격은 내향적인 사람이었대. 당연히 말을 안 하는 사람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는 뭐 하는 거를 피하냐면 avoid라는 동사는요. 뒤에 무엇을 쓰셔야 되느냐? 동명사라는 친구를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ing를 취했죠. 얘 때문에 우리는 standing을 쓴 거야. 당연히 온화한 성격이고 남 앞에 말하는 걸 안 좋아했으니까 누구 앞에 나서는 거. 스탠드 앞은 나서다, 그렇죠? 드러내다잖아요. 대중들 앞에 드러내는 거를 싫어했어요. 첫 번째 ing고요. 얘가 두 번째 ing입니다. 관심 받는 것도 싫었어요. 그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타인에 의해서 자기가 주목받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 스스로 주목받도록 만드는 거, 그거 싫어했대요. 얘는 주어랑 목적어가 동일합니다. 내향적인 성격이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써준 거죠. 그죠? 자, 그러나 어때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뭐가 있었냐면 그 와중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용기가 있었어. 이 사람은요. 내향적인 사람이지만 이런 거와는 대조적으로 용기라는 게 있었어요. 무엇 할 수 있는 용기? 이게 또 포인트죠. 부당함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죠? 부당함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 그런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연결사 잘 보시고, 그래서 그녀가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침착하게요. 어쨌든 이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고 과묵한 사람이죠. 침착하게 대답을 합니다. 되게 단호한 한마디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라고요. 당연히 빡이 쳤죠. 운전자는 빡이 쳐서 경찰을 부르고 그녀는 체포가 되어졌던 상황인 거야.
저항을 했기 때문에 거절을 했고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 운전자에 대해서 거절을 한 거죠. 지금 거절을 했고 그리고 체포가 되어졌던 상황인 거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죠?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쨌든 침착하게 거절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파괴에 침착한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로사의 침착한 반응이죠. 상황에 대한 침착한 반응이라는 것은 되게 침착한 반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상을 주게 되죠. 많은 사람들한테 깊은 인상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그의 침착했잖아. 조용하게 항의했잖아. 이런 조용한 저항이라는 것이 누구와 함께 이루어진 거냐면 같이 이루어졌죠. come together. 동반을 하게 됐어. 누구와 함께 있게 되느냐? 바로 되게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뭔가 기운이 넘치는 연설가였던 마틴 루터 킹의 이 사람과 같이 이 저항이라는 게 조용한 침묵적 저항이라는 것이 동반이 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조용하게 거절했잖아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 요거랑 나중에 연설가 마틴 루터 킹 미스터 킹과 이제 조인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이 협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협동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오게 돼요. 500명의 사람들이 모였죠. 집회에 모였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모였냐면 파괴 용기 있는 행동을 지지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킹이 연설을 했죠. 왜냐면 얘는 연설가였으니까요. 여기 스피치 메이킹을 하는 사람이었잖아. 그래서 얘는 연설을 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연설을 했냐면 군중들에게 연설을 한 거죠. 누구누구에게 연설을 하게 된 겁니다. 그죠? 근데 그에 대해 설명이 이제 마틴 루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그는요, 이 킹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되게 외향적인 사람이었대. 되게 단호하면서 사교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잘해주는, 우리가 이 단어 때문에 무엇도 선택할 수 있었어? 이렇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언변가였다라는 말도 쓸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로사팍은 건너가시고 이제 협동을 하게 되는 마틴 루터 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스터 킹. 이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었대요. 그죠? 그래서 어떤 얘기도 하고 있고 막 이래. 자, 이제 연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중요하죠. 왜냐면 부사라는 친구가 앞에 나감으로써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도치가 일어나게 되고 이거는 시간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시간을 꾸며주는 관계 부사라는 친구가 되죠. 어떤 시간. 그래서 이건 해석이 안 됩니다. 관계 부사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 시간에 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뭐 in which 이런 식의 표현으로도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내지는 대시라든가. 왜냐면 관계 부사는 기본적으로 뒤에 문장이 완전하죠. 그죠? 그래서 이 관계 부사라는 친구는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분리를 할 수 있느냐? 전치사 더하기 관계 대명사라는 친구로 분리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대시라는 친구는 보통 일반적인 동격의 접속사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에 대한 똑같은 설명이에요. 그래서 뒤에가 완전해야 돼. 그래서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지긋지긋해진 거, 그죠? 어떤 거에 지긋지긋해진 거냐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어떤 형태로 적혀져 있어? 수동태의 형태로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당했다고 해서 그냥 이 뒤에 있는 것만 쓸 수가 없는 이유가
앞에 of라는 전치사가 이미 있기 때문이야. 그치? 전치사가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뒤에 명사라는 친구를 적어야 돼요. 그런데 니네가 얘가 수동의 관계라고 빙이라는 친구를 삭제한 채로 PP형만 적게 되잖아요. PP형은 영어에서 형용사 기능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그럼 너네들은 완전 문법적 구조 다 무시하고 전치사 뒤에 형용사를 적은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니네가 좀 번거롭더라도 어떻게 써야 되냐면 빙이라는 동명사의 형태, 그죠? 빙 PP 형태로 적어 주셨어야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빙 트램플드라는 PP형, 바로 그죠? 동명사의 수동태의 형태로 적어 주셨어야 됐다 라는 부분인 거지. 되게 중요하죠. 이상한 것만 적어 놓지 말고. 그래서 그는 그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그죠? 또 무엇을 이야기를 했냐면 이러한 시간들이 왔습니다 라고 해서 얘도 주어 동사가 바뀌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친구처럼. 왜 그러냐면 뒤에 있는 관계부사 친구가 또 이 시간을 꾸며주는 거고 위에와 똑같은 맥락이죠. 사람들이 지친 게 어떤 거에 지쳤냐면 얘도 마찬가지죠. 둘의 관계가 수동입니다. 바로 밀려난 거야. 그죠? 양지에서 밀려나진 것.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다 이루어진 거고 양지에서 밀려나지는 그 순간. 그래서 얘는 수동태로 지가 밀려나는 게 아니라 밀려나짐을 당했기 때문에 얘도 빙 PP 형태의 수동태를 쓰고 있죠. 양지에서부터 밀려나졌던 것을 그런 것이 이제 지긋지긋해지는 시간이 오게 된 거죠. 그죠? 킹은요, 당연히 어떤 연설가였냐면 이게 또 중요하겠죠. 일반적으로 사람일 때는 느낀다고 PP형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지만 이거는 주는 거잖아. 놀라움을 주는 연설가. 그래서 ing 형태를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연설, 외향적인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한 연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었어요. 예를 들어줬고요. 연설을 예로 들어주었죠. 어떤 연설을 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줍니다. 어때? 놀라운 연설가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의 단어가 사람들을 채우게 된다. 음미하지 말고 제 목소리를. Fill A with B. 사람들에게 무엇을 채워주게 되냐면 자부심과 희망이라는 걸 채워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놀라운 연설가였고 그리고 그의 말이라는 것이 뭐를 주게 되냐면 자부심과 희망을 주게 됐죠. 희망을 사람들에게 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칭찬해요? 그는 이 팍이라는 여자, 로사 팍의 용기난 행동을 칭찬해 주면서 그녀를 포옹해 주었다라고 해서 프레이즈가 첫 번째 동사, 허그가 두 번째 동사가 되죠. 그죠? 그녀는, 이때 그녀는 당연히 로사입니다. 맞죠? 로사가 서 있게 되는데요. 어떻게 서 있냐면 침묵 속에 서 있어요.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은 조용히. 침묵 속에 서 있게 되죠. 그럼 이 사람이 그냥 존재하는 것만 해도 이 로사라는 여자가 존재하는 것만 해도 충분했습니다. 뭐 하기에 충분해? 군중에게 힘을 줄 정도로 충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enough라는 단어는요. 지금 보다시피 누구 뒤에 쓰여 있어? 비동사 뒤에 쓰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형용사입니다.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를 적어야 하니까 충분한이란 형용사로 적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투부정사를 쓴 거잖아요. 이게 뭐야?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적 기능으로 쓰는 거죠. 군중들에게 힘을 줄 정도로 충분한 이렇게 앞에 있는 enough를 수식하는 투부정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 이 뒤에는 뭐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와 이제 로사의 연합작전 이게 시작이 된 거지. 그가 그녀를 칭찬해 주었다. 이런 거. 그리고 이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둘이 연합을 한 겁니다. 이런 얘기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괜찮아요? 자, 또 보시면 로사까지만 끝내고 쉴게요. 로사 파괴의 행동이라던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해주는 거죠. 얘네 둘의 이 사람의 언변이라는 것이 영감을 줍니다. 누구한테? 몽고메리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한테 영감을 주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단어가 inspire이란 단어겠죠. inspire은 목적 보어 자리에 지금처럼 to 부정사의 형태를 적게 됩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은 둘이 연합을 했어요. 그죠? 로사랑 미스터 킹. 이 두 사람 때문에 누가요? 흑인 커뮤니티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 됐어? 버스를 불매 운동하게 됩니다. 불매에 이 사람들이 영감을 주게 되죠. 그죠? 버스 불매 운동을 하게 돼요. 자, 얘는 되게 이 버스 불매 운동이라는 것을 동격으로 받는 쉼표입니다. 이 버스 불매 운동은 되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돼요. 그죠? 시민 권리를 위한 투쟁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돼요. 이것이 바로 시민권 운동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 보이콧은요, 지속이 되는데 이 지속되는 기간이 381일이었어요. 당연히 어려운 시간이었죠. 모두에게 되게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렇지만 결국에는 버스가 어떻게 된 거냐면 통합이 되어집니다. 터닝 포인트였던 이유를 설명을 하죠. 381일이라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 결과로 버스의 통합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되게 값진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사람, 당연히 얘네 둘이겠죠? 이 두 사람의 파트너십이 어떻게 이것을 성취했는가? 이것이라고 하는 거를 찾으세요라고 하게 되면 이거 찾으시면 되죠. 버스가 통합이 되어진 거. 이것을 성취하게 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서 think about 뒤에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로 적혀져 있죠. 의문사. How the partnership with these people? 네, 주어, 동사. 이게 주어고 동사죠. 이게 목적어고. 괜찮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생각을 해봐. 두 사람의 파트너십으로 지금 버스 통합이 이루어진 거 생각을 좀 해보래요. 자, 힘 있는 연설가인데 이 힘 있는 연설가는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을 꾸며주게 되고요. 제가 빨간색을 표시하는 이유는 refuse라는 단어 뒤에 투부정사를 쓰는 것이 포인트라서 그래요. 일반적으로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야. 부정적인데 뒤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유일한 동사 중에 하나야. 세 개 중에 하나. 그래서 쓰게 되면 뭐 fail도 그렇고 hesitate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우리가 부정적인 단어인데 투부정사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표시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버스에서 그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을 거절한 힘 있는 연설가는, 그죠? 연설가였다면, 그죠? 이 사람이었다면 그것은 똑같은 영향을 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건 어때요?
과거 사실에 대한 약한 추측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그냥 would만 쓰는 게 아니라 뒤에 would 뒤에 have 플러스 pp형이 쓰는 게 되게 포인트예요. 똑같은 결과를 갖지 못했을 거다. 똑같은 결과는 뭐겠어? 통합되는 거. 힘 있는 연설가가 이 자리를 포기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러한 똑같은 결과는 얻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하겠죠. 로사 팍은요. 뭐 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군중들에게 흥미를 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집회에서 그 말로써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과거, 이것도 마찬가지. 과거 사실에 대한 약한 추측이기 때문에 얘도 could 뒤에 뭐 쓴 거야? have 플러스 pp 쓴 거죠. 그리고 could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이런 뜻도 담겨져 있어요. could 뒤에는 could have pp를 썼을 때에는 약한 추측이라기보다는 후회와 유감. 근데 얘는 후회와 유감은 아니겠죠. 유감스러운 일은 아니니까. 그지? 자, 걔네들의 내향적인 외향적인 성향.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형용사가 얘를 꾸며주게 됩니다. 걔네들의 성향이라는 것이 어때요? 지금도 통합되어졌대. 콤비네이션, 컴바인, 통합이 되어졌을 때. 그러나 그 남자의 카리스마, 그죠? 마틴 루터의 카리스마가 그녀의 조용한 용기에 집중을 얻게끔 도와줬던 거죠. 파트너십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가정을 해주죠. 우선 첫 번째. 가정을 해줘요. 어떻게 가정을 해줘? 연설가가 로사였다면 그리고 뭐 로사가 연설가였다면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반대로. 이랬으면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마지막으로 걔네들이 근데 이게 효과가 없었을 텐데 어때요? 둘의 반대 성격이 합쳐졌을 때 어때요? 그 킹의 카리스마와 마가 이 로사에 힘을 주게 되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이들의 파트너십은 어떨 수밖에 없어? 사회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라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이 글을 맺게 되죠. have impact. 사회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말을 여기서 찾게 되면 첫 번째는 버스 통합일 거고요.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성취한 게 그쵸? 시민권에 대한 투쟁이었으니까 시민권을 얻게 됐죠. 이 두 가지가 사회에 영향을 준 겁니다. 시민권을 얻게 됐고 얘네들은 버스 통합을 이루어냈다. 이 두 가지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또 혼자 씹으려 볼게요. 자, 이제 스티브 잡스랑 스티브 워니아 얘네들이 그죠? 얘도 과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키보드를 두드렸다 라는 표현에 과거형 동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키보드가 키들이 셀 수가 있기 때문에 a few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런 수를 나타내 줄 수 있는 형용사들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두드리다 보니까 당연히 어때? 글자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라고 했었던 이 appear이라는 단어가 일형식 동사입니다. 나타나다라는 뜻으로 쓰여질 때는 일형식 동사거든요. 그래서 혼자 쓰여도 완전해요. 수동태로 쓰여야 될 이유가 없어. 계속 보게 되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는요. 이 사람은 당연히 스티브밖에 안 나왔으니까 스티브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와야 되죠. 스티브 워니악이라는 얘는요. 당연히 이거는 더 과거입니다. 키보드를 두드리기보다 더 이전이기 때문에 지금 헤드 플러스 pp형을 쓰고 있죠. 단지 몇 개가 아니라 단지
그죠? 개인 컴퓨터라는 단지, 그죠? 단순히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었었어, 과거에. 지금 키보드를 치기 이전에요. 이 컴퓨터라는 거를 통해서 뭐 하게 된 거야? 사람들로 하여금, 그죠? 키보드를 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이 allow라는 동사가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게 됐던 거지. 키보드를 칠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볼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포인트는 얘입니다. 얘. 얘는 누구의 병렬 구조냐면 앞에 tape이라는 단어의 병렬 구조죠. 투부정사는 to를 다시 쓰지 않기 때문에 안 쓴 것뿐인 거야. 그치? 결과라는 거를 동시에 모니터 위로 볼 수 있어요. simultaneously는 동시다발적으로 라는 뜻이고 알고 계셔야 되는 단어죠. 우리 치는 순간 바로바로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스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W, 스티브, WC. 원희학은요, 얘가 이제 뭐 제일 처음에 키보드를 치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데 키보드 치고 있어. 근데 이보다 이전에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얘는 PC를 만든 사람이죠. 만든 사람인 거야. 그지? 자, 이 PC에 대한 설명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어때요? 되게 훌륭한 그 장비. 그 훌륭한 장비라는 거는 앞에 어떤 걸로 붙여볼 수 있냐면 바로 PC라는 컴퓨터입니다. 맞죠? 이 PC라는 컴퓨터. 이 훌륭한 장비를 보면서 이 스티브가요, 제안을 하게 되죠. 우리한테는 또 포인트, suggest입니다. 그지? suggest는 삼형식 동사라서 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무엇을 제안하다라고 쓰고 싶을 때는 그냥 대절을 바로 적어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누구누구에게라는 사람을 써주고 싶잖아. 그럴 때는 전치사 to가 필요해요.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삼형식 동사니까. 그죠? 걔네가 같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대. 그걸 제안을 합니다. 자, 이제는 이 장비를 보면서 누가요? 이 장비를 보고 이거를 사이트한 누가? 스티브 제이씨가, 잡스께서 사업 제안을 하게 되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얘는요, 훌륭한 인벤터, 발명가였고요. 그래서 그가 잡스랑 파트너십을 이루었을 때, 그러나 발명가였고, 그는 뭐 할 수 있게 되냐면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다 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나로 연결한 거죠. 그냥 단순히 요것만 만드는 게 아니고 잡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둘은 더 시너지 효과가 커진 거야. 얘네 둘이 만남으로써 더 많은 것을 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상 이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한 강조의 표현이 돼요. 얼마나 잘해줬는데? 더 좋아진 게 뭔데? 두 남자가 가장 유명한 파트너십,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의 가장 유명한 파트너십 중에 하나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그래서 파트너십에 S가 붙어있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강조해주죠. 더 많은 것을 만들어냈고 얘네들의 파트너십은 쉽이 유명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생각했느냐. 그럼 둘의 이런 어떤 협동적인 모습을 이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파트너십에 대한 모습을 쓸 거예요. 어떤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는데 원희학 같은 경우에는 영리한 공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잡스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방법을 알고 있어요. 당연히 어떤 거에 대해서 이런 공학적인 생각을, 여기 말하는 공학적인 생각이라는 이 부분을 여기서 이수로 갖고 있죠. 그것을 광택을 내고 포장을 하고 팔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게 잡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적인 마인드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파트너십이 유명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줘요. 원의학 같은 경우에는 공학이라는 거를 잘하고요. 잡스 같은 경우에는 그쵸, 뭐를 잘해요? 포장을 잘합니다. 이건 발명가예요. 만든 거 파는 거지 뭐. 그죠?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 두 남자는요, 정확하게 반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뒤부터 나와야 하는 거는 얘네들에 대한 성격이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자기네들에 대해서 파트너십이 유명하고 그거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해줬어.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성격의 차이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성격의 차이가 있대. 이 말이 있어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원의학 같은 경우에는 니네 잡담하는 거 되게 좋아하지만 얘는 잡담이 싫은 거야. 얘는 잡담을 싫어해요. 잡담 싫어하고 혼자 일해요. 이게 원의학의 특징이야. 그리고 이것은 강조 구문. 중요했죠. It was that 강조 구문입니다. 문장의 주어가 이거죠. 이 사람의 내성적인 성향들, 이러한 특징들이 있으려면 우리가 이런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잡담 싫어하고 혼자 일하는 거. 이게 1번과 2번이 이러한 특징들에 해당이 돼요. 그죠? 잡담 싫어하고 혼자 있는 게 이게 바로 어떤 성질이야? 내향적인 사람의 성질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것이 얘가 문장의 주어다 보니까 동사가 enabled, 강조 구문은 그 틀을 지워도 문장이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그가 뭐 할 수 있게 된 거냐? 바로 enable 때문에 우리 또 투부정사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발명하는 일에 무엇인가를 발명하는 것에 집중을 할 수 있었어. 이런 성격 때문에 뭐를 잘할 수 있었어? 발명을 잘할 수 있었대. 이런 성격 때문에요. 그죠? 지금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반면에 잡스 같은 경우는 반대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얘랑은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러나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느냐? 되게 놀라운 사교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대. 얘는 사교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에 따르면, 앞에 있는 원의학에 따르면 이 사람은 무엇을 잘했느냐? 잡스는 뭘 잘했냐? 이때 그는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잡스입니다, 잡스. 잡스가 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소통하는 능력이었어. 사교 능력이 뛰어나니까 얘는 소통을 잘해. 굿. 잘했죠? 그리고 원의학은 어때요? 되게 수줍음 많은, 이걸 요약해 주는 거죠. 되게 수줍음 많은 발명가였던 반면에 잡스 같은 경우에는 대담한 사업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약해 주는 거예요, 얘네들. 이거를 바탕으로 요약을 해보면 얘네는 수줍음 많은 수줍은 발명가. 얘는 대담한 기업가, 사업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요약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걔네들은요. 근데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둘에는 역접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차이가 있느냐? 그러나 걔네들은요. 비슷한 점도 있어. 온라인.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 문장 중요하죠. 인 대시 붙어 있는 경우 쉽지 않은데 인 대시 붙어서 우리가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접속사였다. 대시 이때는 접속사입니다. 대시 이때 접속사예요.
그래서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으로 나올 거야. 둘 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니더니까 둘 중 어느 누구나야. 잡스도 그렇고 이거 풀었으면 이렇게 돼요. 니더 잡스 nor one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G가 빠졌구나. 그래서 neither A nor B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 둘 중 어느 누구도. 그래서 단어가 was가 되죠. 왜냐하면 알다시피 neither A nor B에서 동사의 단수 복수는 동사에 가까운 B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B에 맞춘 거야, 얘가 지금. 누구의 원이야. 누가 됐든 사람이 한 명일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만약에 분리해서 쓰게 되면, 우리가 쪼개 쓰게 되면 not으로 바뀌게 되고 either로 바뀔 수 있더라. 그러면 뒤에 or로 바뀌더라. 이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어쨌든 바꾸실 수 있어야 되고 was가 왜 나왔는지 찾으실 수 있어야 돼. 도전에 직면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얘네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도전이라는 거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이었고,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 와중에 공통점은 있습니다. 불가능한 도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두렵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격이 좋으니, 그래서 이거는 이 글의 전반적인 거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therefore 같은 걸로도 바꾸실 수 있어요. 따라서 내지는 thus. 따라서 어떤 성격. 얘 성향이 두 가지밖에 없었지. 그래서 우리가 의문사 뭐 쓴 거예요? which 쓴 거야. 어떤 종류의 성격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니? 지금 better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비교급이죠. 비교급을 썼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이 두 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급은 둘일 때밖에 못 쓰거든요. 두 개 쓴 거야. 왜냐면 외향적인 거, 내향적인 거 두 개밖에 얘기 안 했으니까 better라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죠. best라고는 쓸 수가 없어. 의문사도 which밖에 쓸 수가 없고요. 명백하게 그 답은 둘도 아니라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neither extrovert, 얘 뒤에 생략된 게 nor introvert겠죠. 내향적인 사람도 외향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라고 해서 neither 뒤에 생략된 부분이 이 내용인 거예요. 둘도 아닙니다. 세상은 뭐가 필요해? 당연히 둘 다가 필요해요. 보스가 있으면 and가 있어야죠. 그죠? 걔네 둘 다가 어때? 되게 훌륭한 팀을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향을 뭐 해줘야 돼? 존경할 필요가 있죠. 근데 다른 성격만 존경해? 아니, 나도 존경해야지. My own personality도 존경하셔야죠. 그래서 뭐 했을 때요? 같이 일했을 때. 이거 협동했을 때죠. 협동했을 때 네가 만들 수 있는 거는 훌륭한 것을 만들 수 있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요약만 하고 본문을 끝내게 되면은 얘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묻습니다. 얘는 그래요. 어떤 성격? 성향이 나으냐? 물어봤죠. 그거에 대해서 둘 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느 것도 아니에요. 둘 다 필요해요. 근데 둘 다 필요한데 이 둘이 뭐 해야 돼? 팀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게 다른 성격도 내 성격도 존중을 해야 한다. 이러면서 우리가 첫 문장에 이야기했던 토픽을 다시 마무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 같이 일하면, 협동하면 뭐를 만들 수 있어? 훌륭한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영혼이 또 없어지고 있어. 이건 재공부라니까요. 제발요. 눈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졸리지. 본인들이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지금 딱 두 친구만 열심히 듣고 있어. 기존의 친구들은 약간 건방지고 있어. 한번 들었다 이거지. 그렇다고 문제를 잘 푸느냐. 뭐 이상한 짓 해놓고 있으면서. 어이가 없네 진짜. 아 정말. 예? 여기 보고 있던데 여기? 여기 어떻게 칠판이 어디 있어? 지책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에휴, 괜찮아요. 내 길을 가야죠. 자, 물건과는 달랐죠. 우리 했던 거야 앞에, 그지? 우리 여기서부터 할 차례인가 봐요. 그죠? 안 쳐다봐.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아, 그래 맞다. 그럴 수 있겠다. 네 번째 줄이 어딘데? 여기 맞아? 고마워. 인도 케이스 오버부터도 없다니까. 네? 자, 해보면은 어쨌든 서비스는요 저장이 안 돼요. 저장이 안 돼. 이게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말은 앞에 있는 문장과 같은 문장이다. 대신으로 연결을 하면서 저장이 안 된다는 건 어떤 거야? 소비랑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 동시. 그쵸? 생산하는 순간 네가 쓰잖아. 그러니까 저장이 안 돼. 너무 당연한 이야기야. 동시에 발생이 됐어. 그래서 회사 이야기를 했었죠? 앞에는 빨리 넘어갑니다. 했으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캐파가 있어야 돼. 니네 캐파 있잖아요. 캐파가 있어야 돼. 충분한 캐파를 가져야 돼. 어때? 최고의 수요 기간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캐파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걔네들이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래서 중요했다. 이거 하고 끝났잖아. 맞죠? 이거 생각났다. 명령문. 명령문 같이 취급해달라고 했잖아요. must. 그래서 이 5월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해석해달라고. 이거 하고 끝났네. 맞죠? 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회사가 충분한 능력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그죠? 이 능력이라는 거는 최고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그렇지 않으면 걔네들 어때? 소비자들한테 물리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돼. 처리해 줄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 그럼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은 뭐야? 충분한 능력을 가져야 돼. 어떨 때의 능력이야? 최대 수요 충족에 대한. 그거에 대한 무슨 말인지 모를까 봐 예를 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if가 있으면 예를 들겠다는 거거든요. 얘가 바로 비행 산업이지. 비행기가 사례입니다. 비행기의 경우에서 만약에 네가 날아가. 어떤 기간 동안에 비행을 할 거야? 이러면서 내가 얘기해줬잖아요. 내가 50만 원에 유럽 왕복했다고. 맞죠? 듀어링이라는 명사 뒤에 이 기간 명사가 나오죠. 듀어링이라는 전치사 뒤에는 기간의 명사가 나와요. 우리가 얘를 대신해서 누구는 쓸 수 없어? for라는 친구 쓸 수 없어. 그지? for 뒤에는 숫자의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쓸 수가 없어. 그렇다고 누구도 못 써? while도 쓸 수가 없어. while은 접속사라서 주어 동사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는 듀어링밖에 못 써. 그리고 얘 뭐예요? 조건절이죠. 뭐뭐라는 조건의 부사절이야. 그래서 우리는 동사를
현재 시제로 적으셔야 되죠. 미래 대신에. 원래 여기가 미래면 앞에도 미래 적어야 되거든. 근데 못 적어요. 누구 때문에? if 때문에. 최고 기간 동안에 네가 만약 여행을 하잖아? 그러면 너는 어떨 수밖에 없어? 줄 서야 돼. 줄 서야 돼요. 무슨 줄이야? 동료 승객들의 줄을 서야 돼. 이 동료 승객들이 어떤 하고 애들이야? 얘네들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야. 뭐 하려고요? 자신들의 짐 붙이려고. 이때 대열이 가리키는 친구가 앞에 있는 또래 패신저들을 이야기하죠. 펠로우 패신저들. 동료 승객들. 비행기의 예를 들면 네가 만약에 피크 기간, 그러니까 개성수기 피크 기간에 비행을 하려고 그래. 비행기 타려고 그래. 그럼 뭐 해야 돼? 기다려. 기다려야 해. 왜? 짐 붙이려고. 이 얘기하는 거죠. 수요 충족을 못한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러한 블랙로그라는 게 지금 블랙로그가 어떤 거야? 얘가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이거를 블랙로그, 물리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상태. 그죠? 이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요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요거를 줄여주려면 뭐 해야 될까? 대다수의 딜리버리 시스템, 그죠? 배달 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엇을 사용하게 되냐면 예약이라는 것과 약속이라는 걸 사용하게 된대. 이거를 줄여주려고. 이거를 해결책이죠.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세운 게 예약책인 거야. 그죠? 미리 붙일 수 있는 예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라는 건 어떨 수밖에 없어? 시간 소멸적이죠.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죠? 시간 소멸적이야. 시간이 가면서 없어져요. 또 중요한 포인트지. 그지? 저장도 안 돼. 저장이 안 된다는 거 남아있지 않잖아요. 요거의 또 다른 표현이야. 어때? 서비스는 시간 소멸적이래. 시간이 없어져요. 그죠?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줄 거야. 똑같은 말이거든? 같은 말인데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비행기 얘기를 든 거고 시간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줄 거야. 같은 말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빈좌석이야. 극장이라던가 극장의 빈좌석, 호텔의 빈방, 호텔방의 빈방. 얘네들은요 절대 다시 이용할 수는 없어요. 이용 못해. 그 특정한 연극이라던가 그 특정한 그죠? 밤 동안에는 that particular 이거 지시 부사입니다. 그 특정한 연극, 그 특정한 밤 이런 기간들에겐 다시 이용할 수 없어. 맞죠? 오늘 주무시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예약한 거는 그날에만 쓸 수 있잖아. 그치? 내일 예약하는 거 의미가 없어. 내가 오늘 밤 자야 된다니까? 맞죠? 오늘 밤 자야 돼. 그치? 딱 오늘 밤만 이용하다고. 내가 내일 거 이용할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 오늘 밤만 이용 가능한 건데 이걸 다시 이용할 수 없어. 그치? 근데 이것이 쉼표가 가리키고 있는 건 뭐예요? 앞문장 전체죠. 그래서 뒤에를 뭘로 써야 돼? 단수로 써야 돼. 이게 말해주는 게 뭐야? 다시 말해서 왜 서비스라는 것은 저장되어질 수가 없는 거야. 나중에 사용을 위해서. 이게 바로 어떤 말과 똑같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단어 추론해낼 수 있지. 시간 소멸적이다 라는 말을. 시간 소멸적이야. 그지? 의문사, 주어, 동사죠. 서비스라는 것은 인벤토리라는 건 또 저장 목록이죠. 저장 목록 속에 놓을 수도 없고 나중에 사용을 위해서 저장을 할 수가 없어. 오늘 밤만 써야 돼 이거. 오늘 기념일인데 오늘 밤 써야죠. 내일 예약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지? 서비스라는 것은 그래서 어떨 수가 없어? 트랜스폼. 화내지 말고. 자, 트랜스폼. 이동되어질 수도 없고 재사용되어질 수도 없어. 아시죠? 그런데 걔네들은 어때야 돼? 반드시 팔려줘야 돼. 직접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팔려줘야 돼.
바로 그때그때 팔려줘야 된다고. 다 같은 말이죠. 나중을 위해 저장할 수 없어. 그때그때 팔려줘야 돼. 그 얘기 하는 거야. 시간 소멸적이야.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는 게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어떤 거였어? 극장의 빈 좌석. 그리고 호텔 방. 이거 딱 그 날, 그 시간 딱 그때만 필요한 거잖아. 맞죠? 얘는 그 다시 말해서 얘가 말해주고 싶은 거는 저장될 수가 없어요. 저장 안 돼. 저장이 안 된다는 게 시간 소멸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라고 얘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잖아요. 서비스라는 거는 이동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걔네들은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팔려줘야 된다고. 그날 그때 사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남자친구한테 선물 받았을 거냐? 어쨌든 안 받았구나. 죄송해요. 자, 하나 더 해보죠. 아니야. 그래요. 승희 때문에 주영이가 아픈 거면 둘의 관계 이런 약간 이런 의심을. 자, 장난컨대 그건 절대 아니에요. 장난인데 그건 절대 아니야. 예, 남친 있어요. 아하. 자,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결과에 대한 평가는 덜 주관적이래요. 당연히 비교급이 있으니까 되네 쓰셔야 되죠. 다른 종류의 수행 평가보다도 결과에 대한 평가가 덜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라는 얘기죠. 그죠?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덜 주관적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공부를 잘한 애 못한 애를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몇 등급인 줄 평가를 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난 아니라고 생각은 해. 어쨌든 자, 이것이 만들어줍니다. 그지? 측정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주죠. 그죠? 결과를 측정하는 것을 매우 그죠? 결과를 측정 가능한 결과가 아니라 이 메이저링 리절트지. 결과를 측정하는 것을 이 동명사로 보셔야 됐죠. 그때도 이렇게 해서 틀렸던 건데 얘가 목적어지. 동명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측정하는 거라고 해석했어. 결과를 측정하는 것. 결과를 측정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주었느냐? 얘가 동사고요. 얘가 목적어죠. 얘가 목적보어. 매우 받아들여지게 만들어 준 거고 highly는 acceptable을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맞죠? 근데 이 highly라는 친구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high라는 친구와 highly를 놓고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high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높은 것에 high를 써요. 단순히 형용사 부사 형태가 같다는 게 아니야. 얘는요, 형용사도 high이고 부사도 high예요. 형용사가 부사가 똑같아. highly를 쓰게 되면은 추상적인 것이 높은 거야.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래서 매우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아예 뜻이 달라져. 매우 받아들여질 수 있어. 결과를 측정하는 것을 매우 받아들여지게 만들어줄 수 있죠. 누구한테? 직원들한테, 매니저들한테 같이요. 얘네들이 누구나 똑같이야. 여기에 리스, 팩, 키, 분리 이렇게 쓰시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각각이란 뜻으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디스가 가리키고 있는 말은 앞문장 전체겠죠. 당연히 그렇겠지. 결과 평가가 덜 주관적이니까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당연히 직원들이 매니저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과 평가가 객관적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직원, 그 다음에 매니저가 수용하기 있게 되는 거라고. 그지? 그러면 결과를 지향하는 수행평가야. 니네 지금 이게 결과를 지향하는 거잖아요. 결과를 지향하는 1등급, 2등급을 평가하는 수행평가는 또한 상대적으로 뭐 하기가 쉬운 거냐면 얘네들 링크, 연결하기가 쉬워요. 뭐와 연결을 하기가 쉬우냐? 그 조직의 목적과 연결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 이거는 직원도 매니저도 수용할 수 있어. 둘 다가 수용할 수 있대. 이 평가서를 내밀면 첫 번째. 그리고 우리가 이 결과 평가를 가지고서 무엇과 연결할 수 있냐면 그 조직의 목표와 연결하기가 쉬워. 여기도 목표가 있죠. 이 기업의 조직에 1등급이잖아. 그런 거야. 니네들 1등급을 위해서 우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너는 나의 적이 아니잖아. 그치? 우리 잘 지내야 되잖아. 근데 약간 니네 싫어지려고. 어쨌든 계속 너만 쳐다보세요. 계속. 앞에 있는 게 그래, 맞아. 약간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약간 한번 봤던 얼굴이라서 그런 거지. 어쨌든 결과가 또 정해져 있어. 우리 결과를 맞추기가 쉬운 거야. 상대적으로. 이게 또한이라고 연결을 하고 있어. 약간 화도 잘 안 낼 것 같고 수민이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결과를 측정하는 것은, 그래서 아까 이가 동명사로 연결했던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야. 그치? 얘가 동명사였기 때문에 얘가 단수로 쓰여지는 거라고. 동명사예요, 동명사. 결과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돼. 결과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돼. 타당성에 문제가 있어. 내가 말했잖아. 니네가 1등급 받는다고 영어 잘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 얘기 하는 거지. 그죠? 근데 이게 그러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과 측정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 타당성에 문제가 있어. 얘 맞는가? 맞아? 이거에 문제가 있대. 이유를 써줘요. 왜냐면요. 결과라는 것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 환경이요. 각각의 직원들의 그죠? 수행력을 넘어서 환경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 니네가 1등을 받았으면 잘 찍어서 받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그죠? 타당성에 문제가 있대.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준 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해? 이유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대. 그래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 수행이 아니라 그런 자기가 잘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운 좋게 받을 수도 있어. 잘 찍어서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운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한 만약에 조직이요 측정을 하는데 오직 최종의 결과만 측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그 회사 조직이겠죠. 그 회사는요 실패할지도 몰라요. fail 뒤에 아까 to 부정사, 그지? 얘는 to 부정사만 써야 돼. 누구 때문에? fail 때문에. 중요한 측면, 수행력의 중요한 측면을 측정하는 거를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이게 첫 번째가 타당성에 문제가 있대.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결과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중요한 측면을 측정을 못한대. 자, 그러면 그 중요한 측면이 뭔데? 좀 궁금해지잖아. 그치? 설명해 줄 거야. 얘가 꾸며주는 게 그래서 누구냐면 앞에 있는 에스펙트를 꾸며줘요. 얘는. 중요한 측면들, 복수잖아. 그래서 쓴 거라고. 퍼포먼스 꾸며주는 게 아니야. 그지? 걔네들은요 직접적으로 이러한 결과들과 관련이 없는 중요한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측정하는데 실패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너네들 1등급 못 받았어. 근데 니네한테 더 중요한 게 있어. 맞잖아요. 인성이라던가 1등급이 보여주진 않잖아. 인성을. 맞죠? 예를 들면 계속 쳐다보게 돼. 자, 측정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결과가 관련이 없는
다른 중요한 측면들이 있을 텐데 관련이 없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중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측정해 주진 못해. 결과가 니네들의 인성 맞죠? 얼마나 열정이 있는 거. 영어를 좋아할 수도 있잖아. 1등은 못 받는데 맞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만약에 개인들이 오직 그러면 이런 수행에만 집중을 해. 이 수행이라는 건 어떤 거야? 측정 가능하고 니네가 1등급에만 집중을 한다고. 그래서 니네가 내신 들을 때만 되게 열심히 듣잖아. 모의고사 수업하면 안 듣고요. 무시했잖아. 그러면 걔네들은요. 아니, 어떻게 했어? 소홀히 했죠. 중요한 기술들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래, 니네들이 똑같네. 행동을 소홀히 할 수 있어. 딱 니네들이네. 야, 이거 뭐 예를 들어주죠. 개인이 어때? 측정할 수 있는 측정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잖아. 집중. 그러면 얘는 다른 거는 다른 중요한 거 소홀하게 한다고요. 그 내신할 때만 열심히 하고 수능 안 듣다가 나중에 3학년 때 가서 막 수능 공부한다니까? 무슨 짓이야. 맞죠? 그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준다고요. 맞죠? 예를 들어요. 오, 아주 철철 흘러가고 있어. 보게 되면 빨리 끝내줄게요. 자, 만약에 어떤 상황이냐면 조직이요. 오직 생산성을 측정을 하잖아요. 그래. 생산성이라는 거에만 집중을 한대. 예를 들면 만약에 조직이 오직 생산성에만 집중을 해. 그럼 직원들은 충분히 신경 쓰지 않아요. 부사죠, 부사. 부사의 기능을 할 때는 형용사 뒤에서 수식하잖아. 뒤에 있어요. 소비자의 서비스에 대해서 집중을 안 해. 생산 많이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니까 걔네들이 어떤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수업만 해주면 되는 거면 그냥 다시 복습할 필요 없이 그냥 수업만 계속 하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맞지? 그런 얘기 하는 거. 예를 또 들어주죠. 어떤 거에 대한 예를 들어줘? 얘는 이거 결과 측정에 대한 예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이거에 대한 또 구체적인 예를 또 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생산성과 직원의 생산성과 서비스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되지. 생산성에 집중을 하니까 서비스는 소홀히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냥 절대적으로 어디에만 집중을 해? 결과에만 집중을 하잖아요. 엄격하게. 이게 동명사 주어지. 그러면 동사가 does나 그것이 무엇을 제공해 주진 않아? 가이드, 안내를 제공해 주진 않아. 지침을 제공해 주진 않는데. 그죠? 어떻게 향상할 수 있는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지침은 제공할 수가 없어. 얘 2번이죠. 우리가 결과에 집중을 하면 결과만 보면은 향상하는 방법을 몰라. 예를 들면 니네가 3등급을 받아왔어. 3등급을 받아왔어. 그러면 3등급만을 가지고서 얘네들 어떻게 1등급, 2등급으로 올려. 그치? 어떤 꿈이니? 어쨌든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요. 얘네가 어떤 것 때문에 이걸 받았는지 알아야 되잖아. 미안해요. 꿈은 크게 해줄 수 있잖아. 협조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야구 선수가 이게 말하자면 타격의 슬럼프를 겪고 있어요. 그럼 단순하게 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 이때 그들은 선수들이죠. 선수들. 이 선수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뭐라고 이야기를 해? 그들의 당신들의 타율이 0.19할이다. 뭐 이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까지가 동명사 주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뭐 할 순 없어? 걔네들의 타율을 향상시킬 수는 없다고. 니네 타율 가지고 들먹이면은 향상 안 된다고. 3등급 들먹이면 향상이 안 된다고. 맞죠? 이야기하는 거. 얘가 뭐였어? 이거에 대한 또 얘가 야구 선수야. 야구 타자. 맞죠? 계속 부연 설명. 납득이 돼요? 내용 이해가 되죠? 이해 한 번만이라도 하면 복습할 수 있을 테니까. 하나 없이 끝났어. 하나 짚고 싶고.